저도 그냥 그럼 찬성할게요. 말이 돼? 그럴 거면 거기 뭐하러 있어? 거기서 그냥 행번방이나 들어가고 독서 감상문 쓰려고 간첩짓 하려고. 그리고 인용대 기각 각하 비율이 8대 0이 뭐냐고요. 8대 0이 7대 1, 6대 2도 아니고 8대 0 만장일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었던 사람들마저, 물론 뉴스에서 말하기에는 이런 갈등이 야기될까봐, 찬반 의견 대립이 되면 서로 승복하지 않을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본인의 생각이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하면 그걸 말하는 거지. 뭐 눈치 보면서 합니까? 법이 언제부터 눈치를 봤어요. 눈치 보고 그러면은 찬성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번엔 찬성해볼까? 반대가 맞나? 그럼 이번 반대 해볼까? 뭐 다수결해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다수결로 하든가, 차라리 니네가 하지 말고. 그럴 거 아닌데 뭐 사람들 눈치 봐서 왠지 이거 우리가 의견이 갈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애초에 조기 대선도 안 될 것 같고 승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8대 0으로 밀어붙이자, 만장일치로. 저도 그냥 그럼 찬성할게요. 말이 돼? 그럴 거면 거기 뭐하러 있어? 행번방이나 들어가고 독서 감상문 쓰려고 간첩짓 하려고 거기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그런 핑계거리도 반발이 있을까봐, 불화가 있을까봐 만장일치했다? 그럼 8대 0이라고 뭐하러 해? 그럼 우리 의견 해서 다수결로 해서 그냥 반대했습니다, 다수결로 해서 찬성했습니다 라고 하지. 그럼 7대 1, 8대 0 이게 무슨 의미가, 왜요? 이재명 무죄나니까 무서워요? 내가 내 소신을 그대로 밝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바꾼 거예요? 원래 나는 탄핵 반대인데 무서워서 협박 받아가지고 찬성으로 갔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장까지 다 일개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지켜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신원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판사가 법을 제대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 찬성해. 그러면 반대는 손 놓고 있어. 아쉽다 이러고. 만약에 탄핵 반대가 나왔어. 그럼 좌파들은 막 난리가 나고 사람 막 패고 그랬을걸요? 그러면 어떻게 탄핵 반대를 하겠어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 경찰이랑 범인이 있어. 근데 범인은 경찰한테 칼을 휘둘러도 돼. 근데 경찰은 범인한테 칼을 휘두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싸워? 어떻게 이겨? 뭐 삼단봉 이런 걸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맨손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법이 약한 거, 공권력이 약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개선을 해야 돼요. 이런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는 판사들한테도, 개개인한테 너 찬성해봐, 너 탄핵 반대해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 부담을 다 떠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판사니까 법을 제대로 재판하겠지 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선량한 시민 편을 들기가 쉬워요. 무서운 살인도 하는 범죄자 편을 들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형량을 무섭게 때리기가 어렵다니까요. 사형도 없고 몇 년 있으면 검사회전 안 봤어요? 내가 깜빵에 집어넣은 범죄자가 있어. 거기 같은 교도소에 내가 가. 그래갖고 엄청 맞아.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냥 개인한테 너가 양심에 맡겨서 해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냥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썩어있고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법을 제대로 집행하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살자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한테만 법 제대로 집행해라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같이 다 바꿔나가야 돼요.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바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탄핵이 되셨잖아요. 탄핵이 됐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월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했다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정치에 무관심했죠. 항상 다수결은 옳은 거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따랐는데 이제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몰랐던 거구나,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 그리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님만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하면서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탄핵이 되셨죠. 저도 그 뒤에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냥 우린 졌구나,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광화문에 모이는 거, 집회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 결과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모였다, 얼마 모였다, 끝,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다 나아가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좀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간첩을 직접적으로 막고, 간첩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특히 악법 반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직접 악법 반대에 투표를 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글을 쓰고 해야 내가 했던 게 기록이 남는 거지. 나 모였어, 거기 갔어, 지나갔어, 이걸 주변에 얘기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간첩 빨갱이들한테 버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뭐든 좋으니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필두로 우리가 뭉쳐야 돼요. 오히려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됐어요.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님도 나서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부터 바로 행동을 합시다. 아니면 나라 그냥 망해요. 다 넘어가요. 중국 식민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해외로 이민 간다 이런 분들 가셔도 돼요. 가려면 가요. 근데 겉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혼자 가세요. 분위기 흐리지 말고. 어차피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진짜 우파 아니잖아요. 오늘 11시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용으로 만장일치 8대 0으로 나왔고, 저는 우파이고 정치 유튜버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아무거나 하던 유튜버였는데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들 정치 얘기는, 종교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이 좋다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치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지금 얘기를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저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시 한 22분에 발표를 했죠. 최종 발표를 하고 너무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짠가?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화도 나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면 이 뒤에 뭔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자고 일어나자. 자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탄핵 인용 전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슬로건으로 냈던 게 탄핵 반대, 탄핵 무효였잖아요. 탄핵 무효라는 게 어제까지는 사실 예상이었어요. 탄핵이 되면 무효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야말로 탄핵 무효라는 말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저도 딱 인용됐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나? 끝났나? 승복해야 되나? 이 나라 무너졌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회복이 되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니까 이성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믿어왔던 거다. 믿어왔을 뿐이지 이제 어디까지 썩었는지 얼마나 썩었는지를 진짜 진실을 알게 된 것 뿐이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헌법재판소, 선관위, 법원 이런 데가 다 썩어 있었고 국회의원 마찬가지로 다 썩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를 단계적으로 국회의원도 썩었고 선관위 이렇게 채용 비리가 많고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집회 나온 인원 숫자 비교한 걸 보고 언론이 썩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서부지법이라든지 경찰에도 중국인이라든지 실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선관위 명단에도 중국인이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괜찮겠지,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4대4, 5대3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집회를 해왔던 거예요. 평화 집회를 했고 우리가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아직 먹히지 않았다. 중국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마음을 놓았던 것도 있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아직 헌법재판소까지 먹히지 않았겠구나 라고 방심을 했던 건데 이렇게 인용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망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70% 썩은 줄 알았는데 100% 썩었구나. 이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그냥 헌법재판소만 믿고 있고 국회의원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먹히겠구나. 그리고 이미 먹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2번 연사로 서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에 모여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론조차도 조작이 되고 지지율도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모여 있는 거 물론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만으로 대한독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여론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지만 이건 2002년 월드컵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붉은 악마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규칙인데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축구에서 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요. 식민지가 되는 거야, 식민지. 근데 식민지보다도 더 못한 게 차라리 식민지면 되찾을 수라도 있어요, 나라를. 근데 이건 식민지라고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기 때문에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믿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법대로 되겠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고 결과에 승복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조기 대선을 하면 뭐예요? 부정선거 하면 끝인데, 의미가 없는데,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증거대로 판결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그 결과를 왜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그리고 받아들인다고 쳐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알아요. 근데 끝? 우리 행복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동안 집회한 게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용이 나올 거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집회를 한 의미가 없잖아요. 집회를 했어. 우리의 의견을 파악을 했어. 그럼 그거에 맞는 행동이나 직접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얼굴을 이렇게 까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나 리스크가 크죠. 저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건데,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연사로 말할 때도 20대, 30대, 40대는 그냥 집회 참석만 하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유튜브 보기만 하면 안 된다. 직접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고, 누군가 법을 잘하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쓰고, 권한이 많은 사람은 권한을 쓰고, 인맥이 많은 사람은 인맥을 쓰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빨갱이 간첩들은 우리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산불을 내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악법을 만들고, 세금을 잘 아는 사람은 세금을 최대한 빼돌리고, 사람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은 여론 선동을 하고, 방송을 잘하는 사람은 언론 왜곡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얘기만 하고 나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갱이 간첩들이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직접적인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 것은 우리가 일깨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전체가 썩었고 부정선거가 있고 헌법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한 거고, 지금 파면이 된 것처럼 대통령직을 걸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리려고 했는데,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썩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던 거를 이제야 이러는데, 이제 와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 받아들인다? 그 헌법재판소 인정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동안 저들에게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했던 거, 헌법재판소 하나 믿고 우리가 기다렸던 거잖아요. 4개월을. 대통령님 구속되고 재판하고 인용될 때까지 이 4개월을 그냥 기다린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하나 믿고. 근데 우리가 믿었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기다려서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님 파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 4개월을 날렸다, 저들에게 시간을 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탄핵 무효 외쳤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탄핵이 됐어요. 이제 진짜 의미가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냥 수용하겠다, 내일부터 집회 안 하겠다,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먹히겠구나, 이 정도였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선관위, 국회의원들이 썩었구나, 선관위가 썩었구나, 언론이 썩었구나, 이재명 2심 재판이 무죄 나오고 썩었구나, 헌법재판소 썩었구나, 기대할 건 없구나,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구나, 이것밖에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도 계속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